네. 자, 그럼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프로그램,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 이미지, 아시아의 미래라는 그런 주제로 각 분야별로 각 세션별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어떤 해결점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 세션에서 다루게 되는 차이나타운의 그 개발 컨셉의 도입의 필요성과 또 그거에 대한 추진 전략 중에 하나로서 중국 자본의 유치가 갖는 어떤 시사점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돼서 오늘 이 세션에서 나오는 어떤 성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프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스피커로 참석해 주신 분들의 그 초청 인사들을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좌측에 맨 왼쪽에서 서 계신 한빈 한주 어율사 사무소 대표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진보 교수님, 다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일명 JDC를 청하겠습니다. JDC의 관광사업처 처장인 백인규 처장입니다. 다음 제 오른쪽 옆에 초동천 전 부산 중국 총영사님 계시고요. 예전에 케냐, 그 다음에 케냐, 바하마, 그리고 1999년도부터 몇 년간 부산의 중국 총영사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다음 저희 JDC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이 보고 계신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장희순 교수님입니다. 실버선 그룹의 탕샤오단 회장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은 오늘 먼저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자유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관광사업처 백인규 처장이 오늘의 주제 차이나타운 컨셉의 복합 테마 리조트 단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겠습니다. 약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화역사공원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JDC 관광사업 일차장 백인규입니다. 발표에 앞서 JDC가 어떤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JDC는 국토해양부산을 공기업으로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6개 프로젝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4군의 면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에 설립되었으니까 올해가 1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에 6천억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단군 이래 제주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차이나 복합단지는 중국인들은 물론 제주도에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제주를 많이 찾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살만한 것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제가 맡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는 오설록 녹차박물관 옆에 위치해 있는데 400만 평방미터, 중국 평수로 6천 정도 됩니다. 부지 전체에 도로,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10여 개의 중국기업, 한국기업이 차이나 복합단지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금년 내에 투자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을 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 현황, 투자 유치 현황, 차이나타운, 종합평가 순입니다. 먼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현황입니다. 작년에 총 814만 명이 제주도를 방문하였는데 그중에 내국인 비중이 88%, 외국인 비중은 12%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전년 대비 13.1% 증가한 반면 외국인은 전년 대비 34.6% 증가 추세를 보여 외국인 관광객 증가폭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세로 보아 금년에는 총 1,000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내국인 비중은 85%, 외국인은 1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관광객 입도 현황은 내국인이 전년 동시기 대비 6.2% 증가한 반면 외국인은 무려 102.9% 증가하여 외국인 관광객 증가폭이 무서운 추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104만 명 중에는 중국인 비중이 51%나 됩니다. 1인당 쇼핑 통계를 보면 500불 이상 쇼핑한 중국 관광객이 38%, 일본인이 22.6% 정도로 중국인들의 쇼핑 규모가 제일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관광객 증가 추세는 2008년도까지는 증가율이 사실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산층의 성장으로 인해서 2009년부터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들이 급증하는 요인은 중국의 대도시들이 황사등 혼탁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에서 불과 한두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은 가장 가까운 외국으로서의 지리적 접근성, 깨끗한 공기, 투명한 바다 등이 바다 등 제주의 청정 환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금년이나 내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 시대가 확실하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제주에 몰려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불만사항은 숙박이 불편하고 먹거리, 쇼핑, 즐길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주의 숙박시설은 값비싼 호텔과 일반 모텔 위주로 되어 있어서 장기 체류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식사 문화는 주로 사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일반 콘도나 펜션은 선호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1박 기준 10만 원 이하의 깨끗한 중저가 호텔이 필요하며 중국인 개인이나 법인의
그들이 제주도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의 경우 우리도 외국에 갈 때 그렇지만 중국인들도 하루 이틀에 한 번쯤은 자국의 음식을 먹고 싶답니다. 이러한 욕구 해소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중국 전문 음식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한식 전문 음식점도 만들어서 내 외국인들로부터 명식공이 제주도에서 먹는 음식이 최고다 라는 찬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쇼핑의 경우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대형 쇼핑 시설이 없어서 중국인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거나 이마트 같은 곳에서 귀국 선물을 구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체결될 한중 FTA 등 자유무역 협정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EU, 미국 등의 질 좋은 제품을 망라한 쇼핑 인프라를 구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외국인이 구매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텍스프리를 해줍니다. 텍스 리펀드 시범 상가를 만들어 쇼핑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제주는 자연경관에 이렇다 할 전천 오락시설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K-팝 같은 한류 공연, 중국 서커스, 전통 연극, 워터파크 등 바람이 불거나 비 오는 날에도 즐길 수 있는 전철로 실내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국 관광객들의 불편사는 차이나 복합 단지 같은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이나 복합 단지는 중국 관광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일본인이나 내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쓰는 시설이 되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숙박, 음식, 쇼핑, 오락시설에는 경쟁력 있는 한국, 중국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단지는 능력 있는 한국,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중 합작 투자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주도 내 관광지 개발 추세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관광지가 자연, 휴양, 레저 중심의 복합형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각종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중국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백통 신혼그룹, 엄마그룹 등 몇몇 개 중국 기업들이 제주도에 진출해서 이제 개발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관광객의 제주 방문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기업이 투자하는 개발 컨셉은 주로 분양이 가능한 별장 등 차이나타운으로 분양 대상이 부유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중저가 호텔, 임대 분양용 지역이나 별장 같은 장기 체류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호텔, 상가, 음식점, 마사지 업소 등의 개별 투자를 쉽게 하거나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등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투자나 취업 비자의 문호를 개발하는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50만 불 이상의 휴양주택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치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병의원, 영어, 중국어 집중 교육이 가능한 국제수학교 등 교육, 의료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중학교나 고교 과정의 자녀는 영어 교육 대신에 국제 학교를 보내면 교육 문제도 아주 더 깔끔하게 해소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차이나타운의 유래는 외국에 이주한 중국인들이 세운 중국식 거리, 거주지역으로 이민자들이 모여 살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을 말합니다.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곳은 어느 나라, 어떤 도시이든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관광명소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800년대 중반 중국인들의 해외 노동 이민 역사와 함께 발전된 런던, 파리, 샌프란, 호노룰루, 뉴욕은 물론 아프리카, 모리셔스 섬의 포트 루이스,
까지 그 나라의 관광 명소로 발전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JDC가 도입하고자 하는 차이나 복합단지는 제주를 찾는 주 관광객인 중국인을 배경으로 시작하지만 중국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모든 내외국인 관광객의 수요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관광단지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호텔, 리조트, 별장, 상가, 테마파크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 병원, 복지학, 소학교가 망라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 유인과 도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중국인들도 호텔, 상가, 전문인 휴점에 개별 투자하거나 취업하는 등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 숨쉬는 복합단지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개설되는 중국 총영사관은 자국민 보호 등 거주 환경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JDC가 도입하는 차이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제도 개선과 함께 도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절실합니다. 이제 중국인들을 소비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제주도에서 직업을 갖고 생산활동도 하며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대상으로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파이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번성하고 있는 코리아타운이 단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LA 코리아타운입니다. 효율적인 단지 조성과 사업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JDC에서는 자본금의 19% 범위 내에서 출자 및 인허가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금년 말 2억 500만 불 이상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제공되는 조세 특례 제한 법상의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가 소멸될 예정에 있어서 신속한 투자 신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자리에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인이 계신다면 기회를 선점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JDC에서는 더 많은 내외국인들이 천혜의 청정 환경을 지닌 아름다운 보물섬 제주도에 제대로 된 차이나 복합단지를 만드는 등 차별화된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 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슈. 네, JDC의 백윤규 차장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대체 내용을 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급속한 어떤 증가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아직 제주가 갖추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관광 인프라를 좀 더 갖춰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중국 투자자들이 현재 제주도에 투자한 현황 잠깐 설명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은 주 관광객인 제주도 관광객을 위한 어떤 인프라를 만들지만 궁극적으로는 내외의 어떤 관광객들이 좀 더 같이 즐기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복합단지로 승격을 시켜서 좀 차별화된 아시아 최고 수준의 어떤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제주 국제 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하고 저희가 다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앞에 얘기한 거는 차이나타운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만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됩니다. 투자에 대한 중국의 자본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의 어떤 그 해외 투자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상과 개선해야 되는 그런 제주도 박범선 대학원의 장민보 교수님의 두 번째 저희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박인규 처장님이 JDC 입장에서 아주 큰 그림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사업은
제주도의 그 투자 유치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이슈가 있는지 그 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 발표문 내부적인 말드립니다. 저희는 바로 그 제목 말하는 거, 그 투자 유치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그 과정에서 있는 시사점 그리고 규제가 어떻게 완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중국 법인지 그리고 한국 법인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일부분에서는 제주 투자 유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국 투자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 해외 투자 법률입니다. 물론 제주도 입장에서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면 우선이 제주도에 내가 법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좋더라도 상대방의 자본을 유치할 때 상대방의 해외 투자 법률을 이해가 좀 차이가 있으면 아마 좀 효과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부분에서는 중국 투자 유치의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규제 완화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국제 자유도시란 제주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 내 편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좀 투자자에게 아주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국제적으로 더 이해하시면 여기서 2010년도 대한민국 본부의 고시입니다. 여기 주로 내용은 제주도에 투자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아까 박윤 소장님이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주로 내용이 예를 들면 50만 달러 어떤 예를 투자할 때 못 살 수 있는지 여기서 주로 말하는 것은 휴양근도 그리고 리조트 그리고 펜션 결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법에서 이런 구체적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법률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조세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주도에 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 지역에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되는 지역에서 얼마나 투자하고 조세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투자 진행 지역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지역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투자하는 회사 방문해보고 좀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세 혜택에 대해서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자주다 내가 투자할 만하다. 근데 오히려 딱히 저 의외로 크게 관심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담당자 말하는 그 취지는 이 혜택이 없더라도 내가 이 회사 잘 운영하고 한국 회사 마찬가지 세금 낼 수 있다. 그리고 물론 혜택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 그 답변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중국 투자 현황을
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비슷한 내용의 그 1월 달에도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2월, 3월, 4월, 5월 동안 계속 그 제주도의 투자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또 중국의 관련 투자자들은 그리고 은행 기관들도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보시면 투자 형태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독자 회사 하나 있고 그리고 합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마도 그 MOU 같은 거 많이 있지만 지금 이미 제주도에 들어오는 회사가 중국 회사 아마 2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내용을 보시면 주로 호텔,